차에 블루투스 기능이 없어요. 저는 만족합니다. 따봉 눌렀습니다. 아예 이런 영상 인터뷰 처음이에요? 그냥 어디 가서 제가 뭐 음반 낸 사람으로 가서 공식적으로 대화하는 게 처음이라서 적응이 안 되네요. 아예 생애 처음인 거죠? 네, 생애 처음. 슬레이트도 처음 경험이 거의 없겠네요. 한 번도 다이나믹하게. 칠게요. 네. 중학교 때 음악 한창 찾아 들을 때 제가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뭐 이런 거를 찾았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쭉 내려보다가 되게 충격적인 앨범 커버에 한대수 선생님의 멀고 먼 길 앨범을 딱 발견을 하고 이거는 너무 궁금해서 이제 들어봐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첫 트랙을 재생을 했는데 그때 진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아 이런 음악이 있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무작정 그냥 통기타 한번 쳐보고 싶다 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기타를 그냥 무작정 빌려서 D코드부터 막 손 다 까져가면서 연습한 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안 듣는 약간 특이한 거 찾아 듣고 막 그런 거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오히려 그런 데 좀 더 눈이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촌 블루스를 한국음악 100대 명반 리스트에서 발견을 했었고 김현식 선생님도 계셨고 신중현 선생님도 계셨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즐겨 듣는 거의 한 절반이 그 리스트에서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번 빠지면은 어떤 아티스트에 빠지면은 디스코그래피를 다 훑어야 되는 스타일이라 최대한 노래를 한 번에 다운을 많이 받아서 몰아서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꽂히는 거는 계속해서 남고 또 저장 공간 부족하니까 새로 또 치고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계속 했는데 뭐 남은 게 그들인 거죠. 저 개인적으로 뽑는 영웅들이 한대수 선생님, 어민호 선생님, 그리고 신중현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이신데 그분들의 나와 있는 뭐 다큐멘터리 같은 영상 자료나 인터뷰 같은 이런 텍스트 자료 같은 거 90% 이상 다 봤다고 장담을 할 수가 있고요. 자서전이 있는 경우에는 다 사서 읽었고 한대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절판된 음반들 다 실물 CD로 구해가지고 지금 다 소장을 하고 있고 어민호 선생님 같은 경우도 너무 존경하는 기타리스트 분이어서 아직도 연습할 때는 어민호 선생님 카피하고 그러고 있고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누가 저한테 그분들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답해줄 수 있을 정도로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애플뮤직을 사용을 하는데 한대수 선생님 1집에 9번 트랙이 잘 가세고 8번 트랙이 사랑인지 라는 트랙인데 그 곡 두 개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20살 때 이제 등교하면서 듣다가 발견을 했는데 전화를 하고 메일을 직접 보내서 이거 수정해 달라 그래서 한 달 뒤인가 실제로 수정이 됐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영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TV랑 되게 친해가지고 사람들이랑 노는 것보다 그냥 그거 쳐다보고 있는 게 좋고 해서 저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꿈을 영화감독이라고 적었었어요. 초등학교 때도 친구들 과학자 적을 때 저는 영화감독 적었었고 제가 제일 좋아하고 최고로 치는 감독이 이제 왕가위 감독인데 처음 그분 영화를 봤던 게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장국영이 그 메리아스를 입고 춤을 추는 그 장면을 봤는데 그 약간 눅눅한 화면이 되게 기억에 남아서 그 영화를 어쩌다가 찾아보게 됐는데 왕가위 감독의 영화가 저한테는 되게 소설보다는 시에 가깝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되게 함축적인데 사실 보여지는 거는 많이 없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되게 많은 거를 담고 있는 왕가위 감독 영화를 고등학교 내내 정말 열심히 봤었죠. 아마 타락천사를 제일 많이 본 것 같고 그 다음이 뭐 동사서독이고 뭐 화양연화 2046 아비정전 떠난 마음 서울클라우드 앨범 속에는 제가 좋아하는 왕가위 감독에 대한 애정이 군데군데 이렇게 묻어 있는데 일례로 왕가위라는 트랙은 끝날 때 동사서독하고 아비정전의 대사가 삽입되어 있고 바로 이어지는 407이라는 곡에는 시작할 때 이제 타락천사라는 영화의 대사가 나와요. 근데 왕가위라는 곡 뒤에 나오는 대사들은 사실 뭐 맥락 때문에 넣은 건 아니고 주인공이 독백하는 씬들 그런 거 위주로 그냥 느낌에 맞춰서 넣었고 407 같은 경우에는 그 대사 내용이 그거거든요. 여자 주인공이 이제 독백을 하는 건데 나는 그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했다 하고 차 소리가 나오면서 바로 이제 뭐 자동차에 관련된 노래가 이렇게 진행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재밌는 장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넣었었습니다. 아마 조금 뒤면 집 앞에 도착을 하겠지만 아주 조금만 더 돌아가도 괜찮을까라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 노래가 어느 정도는 찌질함을 담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적은 라인이었고, 그리고 저는 그 말이 되게 현실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든 누구든 그런 식으로 데이트를 하게 된다면 한 번쯤은 해볼 법한 말이지 않을까. 407 이걸 제가 어디 가서 말하고 다닌 적은 없는데, 원래는 그냥 비밀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냥 좀 신비한 느낌으로 남기고 싶어서. 근데 이 기회에 말을 하자면 407은 뭐 다른 숫자가 아니고 제가 아버지께 물려받은 차의 모델명이 407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 차를 처음 사실 때 하셨던 말씀이 10년 타고 경운이 물려줄 거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실제로 딱 10년을 타시고 저한테 물려주셔서 제가 지금 애지중지하면서 관리를 하면서 몰고 있는 차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직관적인 드라이브 뭐 이런 제목을 쓸 수도 있죠. 사실 원래 가제가 드라이브였었는데 근데 이게 너무 직접적인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말하면 웃기지만 좀 쿨한 면모가 너무 없다? 그럴 바에는 그냥 아무도 못 알아듣는 숫자로 그냥 제목을 지어버리자 해서 407이라는 제목으로 확 바꾸게 됐었고, 제가 그 댓글을 봤거든요. 절망의 4와 행운의 7을 뭐 준 너와 영원을 바랬다 뭐 이 댓글 봤는데, 제품명인데 각자 알아서 의미 부여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정말 감탄했습니다. 진짜 감사해요. 네, 따봉 눌렀습니다. 따봉 누르셨어요? 저는 눌렀습니다. 얼스라는 제목의 앨범이고요. 되게 느릿느릿하고 잔잔한 이지 리스닝 앨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예쁜 앨범이라고 소개를 하고 싶어요. 소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앨범입니다. 곡 제목들 중에 뭐 별, 바람, 구름, 여름비 뭐 이런 자연의 요소들이 많잖아요. 얼스를 세상이라는 말로 돌린다면은 뭐 이 앨범이 제가 사는 세상을 뭐 바라보는 이야기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얼스라는 제목을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약간 상반된 매력이 있는 것들이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크라잉넛의 명동콜링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가사가 정말 슬픈데 신나잖아요, 곡이. 그런 것처럼 저도 소리는 최대한 예쁘게 가되 가사에는 어느 정도 좀 슬프거나 짠한 구석이 있게끔 쓰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소리 다음으로는 텍스트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무조건 그냥 사랑 노래, 연애 노래 이런 식으로 들리게 썼지만 사실은 그게 사람을 향한다기보다는 뭐 시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음악 그 자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듣는 개인에 따라서 너라는 낱말에다가 무엇을 넣어도 좀 어울리게끔 그런 식으로 가사를 쓰려고 노력을 했고요. 현대사회 바쁘잖아요, 다들.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근데 제 앨범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편안한 그런 기분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포크라노스 유튜브 채널에 풀랭스 앨범이 올라가 있으니까 한 번씩 시청을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학교까지 통학하는 거리가 하루에 왕복 120km 정도가 돼요. 도합 하루에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차에서 그냥 가면은 지루하니까 이제 음악을 제일 많이 듣는데, 수납함을 열어보면은 거기에는 CD들로 가득 차 있죠. 평소에는 사실 수납함이 잘 안 닫힐 정도로 담고 다니는데 엊그제 좀 치워서 지금 한 20장 정도 있습니다. 차가 좀 연식이 오래된 친구라서 차에 블루투스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원해서 CD를 듣는 게 아니라 차에서 음악을 들으려면 CD를 사거나 구워야만 차에서 들을 수가 있어서, 제가 낸 음반들 중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피지컬 CD를 찍었어요. 커버에 막 제 얼굴 그려져 있고 이거를 열어서 넣어가지고 듣는데, 그때 느꼈던 기분이 뭐라고 막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는데 되게 묘했던 것 같아요. 앨범별로 듣는 날도 있지만 이제 뭐 제가 듣고 싶은 노래들만 이렇게 편집해서 듣고 싶은 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잠들기 전에 CD를 제 마음대로 이렇게 구워서 저만의 믹스테이프 같은 거를 만들어서 제가 다 네임펜으로 라벨링을 해서 DJ분들이 들고 다니는 이런 CD 케이스 같은 거 안에다가 제가 이렇게 일일이 다 꼽아 놓고 기분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날씨 맞춰서 매번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다 지니에서 사고 있습니다. 굿 다운로더입니다,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플레이리스트 같은 거 기억나요? 뭐 따지자면은 작곡집
플레이리스트인데 여자 가수, 남자 가수 상관없이 신중현 선생님 본인이 안 부르시고 다른 가수들한테 선물한 곡만 모은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 그게 장현의 석양으로 시작해서 지연의 미련으로 끝나는 플레이리스트인데 저는 그 플레이리스트 되게 좋아하고 가끔은 가사 있는 음악이 좀 너무 피곤할 때가 있어서 인스트루멘털로만 된 그런 CD도 하나 있는데 그 CD 제목이 아마 날짜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0318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 자주 듣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듣는 거는 신효범 선생님하고 연성원 선생님이 합작으로 내신 신효범 재즈라는 앨범인데 그 CD를 제가 재작년에 샀는데 한 번도 차에서 뺀 적이 없어요. 4번 트랙에 이제 별이라는 트랙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평소에 작업하던 방식하고 완전히 다르게 다른 가수가 이 노래를 부른다면 어떨까 하고 작업을 했던 노래였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었던 그 신효범 재즈 앨범에 황혼이라는 트랙이 있는데 그 트랙을 듣고 아 나도 신효범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하는 트랙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처음부터 신효범 선생님이 노래를 하신다고 생각하고 만든 트랙입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보시면 조금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신효범 선생님, 다시요. 신효범 선생님께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의 보컬이시고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실력을 쌓아서 꼭 선생님께 곡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사실 저는 어떤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갖고 음반을 만든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재밌어가지고 만드는 타입의 사람이거든요. 그 마음이 계속 유지됐으면 하는 게 목표입니다.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오래 하고 싶습니다.